네, 오늘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수급 상당히 강하고요. 그 수급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집중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투심과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SP인베스트 유세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수급 무슨 일이죠? 환율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매수세를 보여주면서 1조 4천억 규모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거기에 동조하듯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섹터가 각각 맡고 있는 섹터가 딱 두 가지 섹터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큰형이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가족들까지도 지금 너무나 화기애애한 기분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8조 수준이었는데 너무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이런 온기가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혈이 아직 뚫리지 않은 엔비디아발 그 HBM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공급 부재 이런 것들이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번 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좀 압도적인 지지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에 신라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치매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계속 붙어주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1조 원이 넘는 매수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14,000계약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섹터를 보니까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거의 똑같은데요. 일치한다라고 볼 수 일치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삼성그룹주들 좋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과연 픽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 종목을 담고 있던데 주가 상승 이유와 함께 삼성물산의 추가 상승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바이오 섹터가 좋다라고 했는데 바이오 부분에 이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에서도 양기관,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바이오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부분이 37.9%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바이오 사업 분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삼성물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간 지주회사 역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계열사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주, 호재가 아마 나오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유하고 있어서 간접적인 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삼성물산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 쪽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시크니컬 업종이라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단이 올라온다라는 이런 기사들과 그리고 그런 해석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라서 그렇지 않고 저는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단의 바이오 사업 분야를 발을 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건설 쪽보다는 중간 지주 회사의 역할, 그 모멘텀으로 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수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너일가의 공개 매수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일까요? 관심을 가져볼 만했는데 네.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갭상승을 해서 지금 3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기사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 지분의 그 보유 주식의 8%를 지금 이제 김동진 그 부회장이라던가 이렇게 좀 승계를 한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주주 환원을 좀 정책적으로 펼쳐주겠다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지금 하나 지주사가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이루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내용들을 딱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의 그 어느 정도의 그 3만 원대까지 정도가 저는 좀 갈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윗골이 달고 29,200원대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하나 그룹주 이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하나 솔루션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종목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단에 있는 자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도 있어요. 뭐 태양광 관련해서 바이든이 정권을 만약에 트럼프로 넘겨주게 된다라면 조금의 조정을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신재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좀 강력하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도 하나솔루션은 아무래도 하나큐셀이라든가 미국 자회사들이 영업이익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액션들이 취해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호재거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가의 공개 매수 모멘텀으로 오늘 하나의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지주회사는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던데 결국에는 주가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은행주 다음에는 뭐 증권주가 간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 가는 삼성증권을 따라 살까요? 아니면은 덜 오른 증권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수익에 대한 재미를 좀 볼까요? 지금 솔직하게 차트를 확 줄여서 보면은 삼성증권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네. 근데 어느 증권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본인이 사용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증권사를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증권주는 다 좋다? 증권주는 다 좋다는 아니고요. 지금 솔직하게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잘못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좀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금융주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금융주 관련 정책, 모멘텀 또한 있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이런 것들이 온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 매력도 있고 한 금융 지주사들을 오히려 선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증권 아니면 키움증권 이런 대형 증권사들은 지금 거의 고점에 다다라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돌파 슈팅이 나온다라면 더 큰 상승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피크아웃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저희의 그런 악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상인 증권이나 아니면 현대차 증권이라던가 그 밑에 단에 있는 유안타 증권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돌아봤었을 때 이 종목들 또한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다른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고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더 좋은 의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를 포함한 금융주들 좋은 건 맞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썩 부담스럽다.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또 코스메카 코리아를 포함해서 화장품주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실적 얘기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어떤 의견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었던 섹터고,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고 실적 너무나 잘 말씀을 주셨는데, 주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모멘텀인데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기관값 조정이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대치는 눈높이는 좀 낮춰놓고 기대감은 좀 빼고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 주셨던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아이패밀리 SC
HPC,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좀 대형주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코스맥스라던가 아니면 한국콜마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도 좋은 결과물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이 22% 정도, 그리고 내수는 4% 정도, 그리고 직구는 3% 정도 이번 분기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ODM과 OEM을 같이 만들고 있는 이런 제가 방금 언급했던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맥스 실적도 거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할 거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21% 정도 상승하는 이런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이런 결과물을 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 지금은 한 번쯤은 눈여겨봐도 될 그럴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같은 ODM, OEM 업체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 외 나머지 화장품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네. 둔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근데 저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시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좀 변동성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단타 성향 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중소형 단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따라 이제 화장품주들은 투자 전략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8개 종목 가운데 대표님이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뭘까요? 사실은 저 중에서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 삼성전자 하시죠, 왜? 삼성전자는 600만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고개 굽는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딱 골라보자면 삼성물산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의외의 종목을 픽해 주셨어요. 아까도 삼성물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네. 줬던 게 뭐 삼성 SDI에서 오늘 뭐 뉴스가 아까 있었었는데 뭐 굉장히 큰 규모로 ASS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 그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의 이익단으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려 요인은 있어요. 건설 경기가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는 거는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신규 수주라던가 이런 굉장히 굵직한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했었을 때 삼성물산이 가진 기술력은 저는 충분히 글로벌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삼성물산 이번 분기에서도 저는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물산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맞습니다. 저항 라인이 맞는데 이 15만 원대에 안착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17만 원까지, 전고점은 이 부근 17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타기보다는 조금의 일부 조정이 있었을 때 잡는 것이 가격적으로는 좋겠지만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 네.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한 1, 2개월 정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주도주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선주에서는 유세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